네. 자, 아기가 나에게 왔어요. 나는 되게 평범한 엄마인데 아기가 네.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네. 엄마가 돼요. 우리는 네. 엄마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녹화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네. 그거 생각하세요. 자, 네. 우리는 평범한 여잔데 어느 날 아기가 이제 나한테 와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돼요. 근데 나는 엄마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기를 안는 것도 못하고 아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막 책 보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듣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지금 양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유튜브나, 네.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런데 그, 그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평범하고 별 능력도 없는 나한테 인간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을까? 내가 그 인간을 잉태하고 그리고 또 그 탄생에 같이 함께하고 또 그 탄생한 인간을 내가 키우고 또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그 성장의 시간을 이렇게 같이 할 그런 특권이 나한테 주어졌을까? 이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너무 놀랍죠. 원래 인간 이런 생명체를 탄생하는 건 신들이 하는 신의 영역인데 그냥 나처럼 능력이 없는 인간이 그 신들의 일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그 축제 같은 한 인간의 탄생과 그가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서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애인도 사귀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이러한 일을 내가 함께 할 수 있게 된 이거예요. 너무 축하할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기가 5개월이면 모든 일을 잠깐 멈추고 아이는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거지? 아이에게 함께 지낼 때 필요한 건 뭐지? 그것과 관련된 공부를 충분히 하면 한 사람의 성장에 관련된 공부를 충분히 한 사람은 다른 공부가 아주 쉬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소통하고 공감하는 일이 또 되게 쉬워져요. 애기랑 계속 이렇게 눈을 보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뭐 지금 공부한다고 하는 그런 공부들 아까 얘기한 거 어떤 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사람들 돌보고 지원하고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이게 내 아이와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 아이의 성장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너무 쉬운 공부가 돼요. 인간의 성장에 대해서 내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도 많이 열리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온 선물 같은 이 아이와 공감을 충분히 하고 이 아이가 편안하고 그리고 항상 즐겁고 기쁘고 따뜻한 그런 그 느낌을 우리 엄마 아빠한테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는 엄마가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다른 어떤 기준, 전문가들의 기준 다 필요 없어요. 엄마인 내가 편안한 선택을 하세요, 항상. 나 아기가 울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아기를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럼 내 마음이 조금 편해. 나는 아기를 안아주는 게 편하구나. 우리 아기도 편해졌네? 그게 정답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키우라 그랬더라. 그거 아니고.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저는 아기를 딱 몸 풀 때 그 한 달만 같이 자고 그 다음에는 아기 침대에서 재웠다 그랬죠? 그게 잘난 척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 책대로 키웠어, 책대로. 제가 아기 키울 때는 우리 아들은 지금 24살인데 제가 키울 때는 미국식 육아가 유행을 했어요. 그 미국식 육아는 아이를 이렇게 자꾸 안고 이러면 아이가 엄마 젖 냄새 때문에 자꾸 깬대요, 밤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를 다 보고 그대로 한 거예요. 아기 태어나자마자 분리해서 침대에 재우고 그리고 이제 아기하고 아까 교감 나눈 거 있죠. 아기야, 너는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니까 여기서 지금부터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돼. 엄마가 아침에 너를 만나러 올 거야. 이러면서 아기한테 최면을 계속 건 거예요. 텔레파시. 근데 그거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가 계속 그 태담을 들려주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그렇게 천재 아기로 키우겠다고 하는 천재 육아를 했었거든요.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 계속 대화하고. 근데 태어났을 때도 그렇게 이제 대화하는 게 익숙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한 3살쯤 되니까 너무 안고 자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아기가 이뻐서. 안고 자고 싶더라고요. 막 너무 이뻐서. 그래서 이쁘니 우리 같이 자자 이런데 아기가 싫어해.
계속 혼자 자가지고 막 싫어하는 거야. 귀찮아하는 거야. 누가 앉는 거를. 그래서 제가 내가 뭐 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그때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중학생이 된 우리 아들이 자꾸 엄마랑 자겠다고 와가지고 중학생이 됐는데 엄마랑 자겠다고 막 와가지고 막 옆에 막 삐대고 막 이럴 때, 내가 어렸을 때 함께 아이를 꼭 안고 자거나 업거나 뭐 이런 걸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기를 늘 이렇게 아기 바구니에 넣어 갖고 다녔어요. 미국식 육아에서 아기를 안고 이러면 아기가 엄마한테 자꾸 그렇게 울고 보채고 이런 일이 더 많다 이래갖고 저는 아기를 이렇게 아기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항상 앉혀놓고 의자에 아기 의자에 앉혀놓고 이렇게 눈을 보고 얘기하고 이렇게 아기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안거나 업거나 뭐 이런 걸 하나도 안 해서 몸이 하나도 안 힘든 그런 육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어떤 육아를 하든지 엄마가 아주 확신을 갖고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아기는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좋고 저게 좋은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는 이 아기 포대기를 서양 사람들이 아기 포대기를 사용해서 아기를 막 업잖아요. 아기를 꼭 안고 엄마의 등에서 엄마의 가슴에서 따뜻함을 경험시키고 뭐 이런 게 되게 좋은 육아라고 지금 또 이제 또 그 유행이에요. 그런 게 유행하든 뭘 하든 엄마가 아기가 깨어 있을 때 정서적인 교감을 충분히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때때로 안아주고 우리가 캥거루도 아니고 애를 계속 붙어 갖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때때로 안아주고 엄마가 안고 싶을 때 막 힘들어 죽겠어 가지고 막 아우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서 안으면 그게 좋겠어요, 애기한테? 안 줘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육아의 방식을 정해서 내가 기쁘고 아기도 기쁘게 그렇게 하면 돼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하고도 그걸 맞추면 돼요. 여보, 나는 이럴 때 되게 행복하고 편안해. 그래서 내가 그거 해낼 수 있어. 이렇게. 남편은 지금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나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 너무 힘들어. 이러면 남편이 거기에 또 맞춰주려고. 남편 되게 친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엄마한테 또 맞춰주려고, 아내한테 맞춰주려고 또 막 애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중심을 딱 잡아요. 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아기를 편안하고 안정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크죠. 그러면 지금은 5개월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그 공부를 좀 슬슬 해요. 응? 지금 못하면 또 그거 학점제 이런 거는 또 조금 미뤄서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육아책도 보고, 또 이 육아책에 있는 게 우리 애기에게 맞을까? 맞을까 안 맞을까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엄마가 그 육아책을 보고 방식을 봤는데, 그거 너무 좋겠다. 내 생각이랑 너무 똑같아.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책을 본다는 건, 여러분 어떤 책이 막 좋아요? 자기 생각이랑 똑같은 책이 좋잖아요. 그죠? 우리 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막 오은영 선생님 말이 너무 좋아. 그럼 오은영 선생님이 내 마음을 뭔가 터치해 주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게 맞는 것 같아. 그게 그 맞는 거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아무리 어떤 훌륭한 사람이 좋은 말을 해도 내가, 뭐야, 저게, 저런 거 어떻게 해, 못해. 그러면은 막 흉내 내다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편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내 아이는 나한테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잖아요, 계속. 남이 뭐 안 키워주잖아요. 이 엄마한테 태어난 게 그 아이의 운명이에요. 이 엄마의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엄마 처음이니까 너무 미숙하고 뭘 모르니까 그걸 인정하고 지금 내가 이 인생에서 엄마가 되는 정말 그 특별한 기회를 내가 선물 받았어. 내가 어떻게 엄마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은혜에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하면서 엄마 되는 공부에 지금 집중하면 돼요. 엄마 되는 공부는 막 책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의 보들보들한 그 몸을 이렇게 닦아주면서 행복을 느끼고, 응? 얼마나 행복해. 근데 몸이 고된 거에 집중하면 그 행복을 못 느끼고 지나가요. 근데 그 행복에 느껴. 나한테 선물이 왔어. 이 보들보들한 아기를 이렇게 만지는 게 너무 행복해. 아기야 행복하지 이렇게 하고 또 노래 들려주고 아기 노래도 듣고 엄마도 그 노래 같이 듣고 노래도 배우고 책도 같이 읽고
애기 책 같이 읽으면서 엄마도 그때 되게 성장해요. 애기 책이지만. 응? 애기 이유식도 만들면서 건강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러면 엄마가 젊었을 때 자기가 먹었던 그 식생활을 또 돌아보게 돼요. 아, 좋은 거 먹어야 되는구나. 우리 애기 좋은 거 먹여야겠구나. 음식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애기 하나 키울 때. 그러니까 다른 거 막, 그럼 내 성장은 언제? 그게 성장이에요. 그게 엄청난 성장이에요. 저 그렇게 해서 애기랑 같이 성장했어요. 알았죠? 제 성장 얘기해 볼게요. 저는 애기 키울 때 딱 3년은 애기만 키웠어요. 딱 3년 동안. 애기랑 유치원 놀이 했어, 맨날. 애기 유치원 놀이 하면서 애기 가르쳤어요. 그리고 잠깐 내가 이거 마이크 껐어요. 요 얘기 끝난 다음에 질문하세요. 애기랑 유치원 놀이 하면서 애기 키웠어요. 3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3년 딱 된 다음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종일반 어린이집이 당첨이 돼가지고 기다렸던 데가 돼서 이제 거기 보냈어요. 삼성 어린이집에 다녔어요, 얘는. 우리가 삼성 다녀서 삼성 다닌 건 아니고 동네에 삼성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무려 한 2년 가까이 기다린 것 같아요. 등록해 놓고. 그리고 이제 딱 돼서 걔는 들어가고 나는 3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이 얼마나 났는지 몰라. 맨날 끼고 같이 놀다가 아기가 이제 어린이집에 갔는데 제가 이제 낮에 저는 그때 영재 수업을 해서 아이들 집집마다 방문해서 영재 아들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그런데 남의 집 애들 가르친다고 우리 집에는 어린이집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낮잠 시간. 그 낮잠 시간에 방문을 했는데 애들을 다 모아놓고 자는 거잖아요. 마치 느낌상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고아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막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때. 근데 우리 애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애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엄마 집에 가기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혼자 있다가 거기 친구들도 있고, 막 천사처럼 예쁜 선생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그 녀석이 막 선생님이랑 결혼한다 그러면서 집에 안 온다 그러고 막 그런 적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유치원 때는 제가 동네 아이들이랑 뭐 이 주변의 아이들 영재 교육으로 아이들 다른 아이들 가르치는 수업을 3살부터 했고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쯤에서는 제가 그 영재 수업 안 하고 이제 독서 논술 수업을 아이랑 같이 하면서 배웠고 아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때까지 제가 독서 논술 선생님 했어요. 근데 애기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독서 논술 학원 그만두고 마음 공부해서 이제 성인 학습자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성장하고 애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됐고 저는 애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 공부하고 대학원도 다니고 이러면서 성인 학습자들을 가르치는 이 마음성장학교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성장이 아이의 성장하고 이렇게 맞춰서 아이 성장을 최고로 중요한 걸로 생각하면서 가도 문제가 없어요. 아기가 5개월일 땐 아기를 키우는 게 최고로 잘하는 일이고 아이가 유치원 때까지도 아이 유치원 되면 한 2시까지 또 애들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전부터 2시까지 그때 대학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안 서둘러도 괜찮아요. 음. 자, 제 얘기가 어떻게 들렸어요? 얘기할 거 있어요? 여기다 채팅창에 써줘도 되고 마이크 켜고 얘기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분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제 얘기가 어떻게 들렸어요? 저 너무 좀, 뭐지?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근데 음, 또 하나지 궁금한 거는 저는 딱 사실, 어, 이상적으로도 선생님이 그 밟으신 그 과정이 되게 3살까지 원래는 제 목표가 음, 처음에는 되면 7살까지다 그래도 못해도 3살까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는데 제가 또 막 하고 싶은 거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막 이렇게 단축되다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어린이집이 되면 사실 이제 바로 하더라도 조금씩 1시간 정도 하다 몇 개 하다가 이제 좀 늘릴 생각이긴 한데 사실 대부분 첫째는 어린이집을 이제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서도 바로 복직하시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제 어쨌든 시간이 좀 확보가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이때 또 안 보내면은 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음. 형편인 또 그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내긴 보내는데 '마음이 또 편할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안 보내자니 또 이제는 그것도 불안하고 이래서, 이게 한 이 지금 약간은 그런 게 쪼끔은 아, 고민이. 알았어요. 잠깐만요. 그럼 이거죠? 어린이집 같은 데를 일찍 당첨이 뭐 되면은 기회가 되면 빨리 보내도 되나 이런 문제예요? 네, 근데 사실 안 보내면 또 언제 보낼 수 있을지가 이제 아, 모르는, 약간 이제 이것도 그렇다고 이제 여기 아이고야. 이제 엄마들한테 좀, 저는 이게 발이 지금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발이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음, 정보통이. 근데 네. 이제 그래서 좀 아, 그렇게 하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만해봐, 네. 이제. 저기, 지금 아까 5개월 아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거는 언제 보낼 생각이에요? 내년 3월 10개월 때쯤이에요. 신학기 할 때요. 그럼 미리 등록을 해놨어요? 아니면 추첨을 네, 해요? 걸어 놨어요. 아, 걸어 그랬어요? 놨는데. 그럼 뭐가 걱정해요? 네. 걸어 놔면은 시간제로 되면은 이제 뭐 잠깐씩 이용하고, 저는 몇 네. 시까지만 이용하고 아기를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고, 또 그때가 네. 됐는데, 이제 들어오세요 이랬는데 10개월인데 내 마음이 별로 보내고 싶지 않아. 그럼 안 보내면 되고, 응? 안 보내면 네. 되고, 다음에 또 못 뭘 못 들어가요. 다른 데 가면 되고, 다른 데 가면 되고, 뭐가 어디가 되게 좋은 것 같죠? 그런 거 없어. 그냥 다들 애기 돌보시는 분들은 다들 웬만한 사람들은 텔레비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특별한 경우고 다들 정말 애들 예뻐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보내도 돼요. 아무 데나. 네. 아무 데나 보내도 되니까 지금 너무 미리 앞서서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아이를 기뻐하고 예뻐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또 인생을 쭉 보면은 내 인생도 지금 쭉 보면 딱 쉰 시간이 그 애기랑 3년 논 거 내가 그때밖에 논 적이 없어요. 인생 평생. 네. 그러니까 하긴 또 네. 그 딱 3년만 논 거예요, 애기랑.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막 이렇게 조급해하면서 빨리 뭘 배우고 빨리 일을 하고 뭐 하러 그래? 남편이 네. 그러라 그래요? 빨리 돈 벌어오라 그래요? 네. 아니잖아. 그럼 뭘 그래요? 네. 그냥 쉬어. 쉬면서 네. 책도 읽고 애기랑 그렇게 해요. 알았죠? 네. 네. 그래요. 다음에 우리 또 질문해요, 그거. 지금도 네. 딱 애기 키우는 거가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른 분 혹시 우리 이제 이유정님이 여기다가 써놓은 그 채팅글이 있는데 아까 5개월 아기 분리 수면 하고 싶다 그랬는데 분리 수면 해도 되고 엄마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키우면 돼요. 근데 이제 4살 아이도 같이 자는 분도 있어요. 네. 때가 되면 같이 자고 같이 자자고 해도 안 자더라고요. 또 큰아이도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아이들마다 좀 다르니까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아이에게 힘들게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주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 이목자 선생님이나 이유정 선생님은 혹시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채팅으로 써주셔도 좋고요. 우리 박상님 선생님도, 박상님 코치님도 뭔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같이 나눌게요. 네. 다음 질문인데요. 저는 그림책 볼 때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몰입해서 그림책 보고 풀어내고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고민이 돼요. 응?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림책을 내가 볼 때 엄마에 대한 상처가 올라와요. 혼자 볼 때요, 아이랑 볼 때요. 그거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한 번에 몰입해서 그림책을 보고 풀어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 근데 뭘 풀어낸 거죠? 혼자서 몰입해서 보고 풀어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얘기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혼자서 그림책을 볼 때 엄마에 대한 생각이 올라오면 그때 그 몰입해서 보고, 네, 풀어내고 싶다. 그럼 풀어내면 되죠. 이것저것 다 보면서 성찰까지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저것 뭘 볼까요? 네,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저것 보면서 성찰하라고?
어, 누가 이렇게 보라고 하던가요? 이것저것 다 보면서 성찰까지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자기가 보고 싶은 방식대로 보면 되죠. 혼자서 보는데. 내가 어떤 그림책을 보는데, 그림책으로 자기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엄마 마음 치유할 수 있죠. 내가 혼자 그림책 볼 때 엄마 뭐 감정이 올라오면 자기 혼자 쭉 보면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네 하고 느끼시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생각을 이렇게 써본다거나 또는 그 이야기를 풀어본다거나 또는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죠. 근데 이 근데 질문이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고민되는, 얘기해 보세요. 네, 음. 이제 다 작아지고 제가 고민되는 거는, 음. 아,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맞나? 사실 음. 저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서, 음. 뭐, 부모 교육서도 보고, 뭐, 네. 감정 코칭도 음. 배워보고, 이런 거 저런 거를 해봤단 말이에요. 네. 그랬음에도 음. 이게, 아, 이제 다 됐구나 하면 또 음.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꾸 이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어서, 음. 제가 이거에 정말 그냥 음. 네, 이거는 뭐 누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이거를 음. 그냥 네. 아, 딱 몰아두고 음. 끝내버릴까? 이제 뭐 이 생각도 드는 거죠. 이제 워낙 이게, 뭔지 다시 제자리로 알겠어요. 이 말이 뭔지인지 돌아가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거군요. 감정이 올라오는데 내가 그걸 좀 풀어버리고 싶은데 이렇게 네, 반복돼서 올라오니까, 네, 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건 무슨 말이에요? 풀어내고 싶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것저것 다 보면서 성살까지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아, 생각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그림책을 그냥 이렇게 뭐 선생님이 대표님 얘기해 주시는 거 이런 걸로 위주로 본 거죠. 근데 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음, 이런 뭐, 아, 이 그림책은 엄마에 대한 이야기래. 이러면서 이제 음,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음, 오면서까지 음, 봐서 좀 내가 이렇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까지 다 음, 꺼내는 작업을 해야 하나? 음. 아, 조금, 음. 에, 그래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도 될까요? 어, 네. 이제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내가. 응? 그러면 네. 내가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지금은 엄마랑 어떻게 지내요? 지금은, 그렇게 나쁘지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 이게 근데 막, 철든 딸처럼 행동하는군요. 그쵸. 어, 어, 머리로는 좀 엄마의 삶을 이해했어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엄마가 아니니까. 그래. 근데 엄마에 대해서 상처라고 느끼는 거는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혹시 뭐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상처가 있는지. 엄마한테 요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엄마 음, 나 안아줘. 사실 그 음, 안아줘 음, 그림책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저 혼자 볼 때는 음, 아, 그랬지 했는데 그 음. 책을 이제 대표님 강의도 듣고 제가도 보고 한 세 우리도, 번째 볼 때 어, 이게 그 감정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맞아. 나 음, 엄마한테 안아달라는 말을 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나 음, 왜 그런 말을 못했지? 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게 막 되니까 네. 괴로웠어요. 음, 나는 왜 이런 요구도 못했을까? 그랬구나. 어, 네, 그래요. 근데 지금 다행인 거는, 이제 지금 그 여정을 또 지금 우리 FT 코치님하고 밟고 있잖아요. 네, 그 여정을 밟고 있. 한번, 차근차근 8주 동안, 응? 8주 동안 잘 밟아봐요. 일단은 그게 하나가 있고,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드릴게요. 여기 질문한 거에 대해서. 자, 이제 그런 네.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 예전에는 이거를 머리로 느꼈고, 뭐, 이렇게까지, 막 마음이 아프고, 막 이런 것까지는 못 느꼈는데, 이제 느끼는 거잖아요. 응? 그쵸. 그거는 좀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이건 되게 행복한 일이야. 뭐냐면은, 사람은, 자존감이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그 심리적인 고통이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거를 자기가 음, 감당할 수 있을 때 느낄 수 있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냉담함을 선택해. 뭐, 나 그런 거, 뭐 그런 거 괜찮아. 신경 안 써. 막 이렇게.
그래서 어, 그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아프긴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느끼기로 선택해요. 그러니까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거든. 응? 아까도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털어버릴까? 뭐, 그냥 끝내버릴까? 네.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갖는단 말이에요. 네. 불편하니까, 귀찮고. 음. 감정을 느끼는 게 되게 불편하고 귀찮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하냐면, 그리고 왜 우리가 자꾸 그걸 느끼려고 하느냐면, 그걸 느낄 때 삶이 되게 풍요로워져요. 그 되게 그쵸. 여유로워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와도 아무런 출렁거림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깊이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건데, 지금 다행인 것은 예전과 다르게 깊은 마음이 느껴진다는 건 축하할 일이에요. 아, 내가 이런 감정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이러고 기뻐하세요, 이제 눈물이 나면. 아, 내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기뻐하세요. 어? 만약에 그걸 기뻐하지 않으면 아마 이럴 거야. 누군가가,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코치님이 나중에 사람들과 이런 여정을 나눌 때 어떤 사람이 저는 엄마한테 엄마가 나를 안아줘 본 적이 없어요. 이러면 아마, 아유, 우리 다 그렇죠, 뭐. 우리 엄마들은 다 바쁘고 그래서 우리 원래 다 그렇죠. 아유,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이러면서 그냥 쓱 넘어가려고 할 거예요. 일반화 시키면서. 어?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내가 그걸 깊이 느껴봤어. 그러면은 나랑 같이 나누는 사람한테, 아, 그래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고서 거기에 함께 머물러 줄 수가 있어요. 그 아픈 감정을 함께 머물러 줄 수 있게 돼요. 그건 되게 멋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책 심리 코칭 여정을 하면서 느껴지는 감정들, 그거를, 와,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다행인 거는 지금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어떻게 이뻐하는지 내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네. 나도 그 아이처럼 나를 이뻐하면 돼, 그렇게. 내가 나를 막 더 이뻐하면 내가 우리 애기 더 이뻐하게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예뻐하는 시간을 안 가지면 우리 애기한테 나중에 질투해요. 너 엄마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말을 안 들어? 막 이런 얘기 하게 돼요. 왜냐면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려서 내가 엄마한테 그런 말 못했구나. 그러면 엄마한테 성숙한 나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엄마, 내가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나 어렸을 때 엄마한테 되게 안기고 싶었는데 나 왜 그런 말을 못했을까? 나 그거 너무 후회가 된다. 엄마 일로 와봐. 나 좀 한번 안아봐.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우리 엄마는 왜 그런 엄마였을까? 이러지 마시고, 이제 성숙하게, 엄마도 몰라서 그랬겠지, 뭐. 바빠서 그랬거나, 아니면 사정이 있었겠죠. 선생님만의 특별한. 저한테 지금은 다 얘기하진 않아도 돼요. 우리가 녹화도 하니까. 근데, 네. 이유가 있었겠죠. 아까 머리로는 이해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내가 엄마가 됐으니까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한테 필요한 것도 해주고 돈이 이제 10개 있어. 돈이 이만큼 있어. 맨날 애기 생각들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한 개, 두 개, 나를 위한 투자도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도 돈을 쓰시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나를 키워나가면 되고요. 여기 이것저것 다 보면서 성찰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엄마에 대한 책을 막 찾아서 엄마 거 이제 아직까지 느끼지 못한 거 다 끄집어내서 내가 다시 느껴야겠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자기가 지금 경험하면 좋아. 지금 이걸 경험해야 너가 성장해. 지금 이걸 경험해야 네가 편안해져. 이런 게 이렇게 와요. 우리에게 다가와. 그때 다가오면, 아, 지금은 이거를 느껴야 되는 때인가 보다. 지금 이거를 공부해야 되나 보다. 지금 이런 감정과 함께 있어야 되나 보다 하고 그때 이렇게 열어요. 야, 강제로 열면 우리 다 죽을지도 몰라. 왜냐면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느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딱 감당할 만큼씩만 와요. 그리고 마음성장학교의 그 그림체 심리코칭 2급은 지금 제가 나누든지 우리 코치들이 나누든지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 코치님이 지금 계속 복습으로 또
지금 저랑 또 같이 여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김은미랑 똑같이 전달하겠다 이러면서 목표를 잡으시고 지금 또 한 주 앞서서 여러분들이랑 나누는 시간 한 주 앞서서 우리 또 여정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또 복습하고 있고 그렇게 전달을 음.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또 네. 거기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고 그래서 거기는 또 다른 특별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나에게 주어지는 감정을 이제 너무 아프다 이러지 마시고 경험해 보지 않은 감정은 불편하고 아플 수 있는데 변화는 인간의 변화는 불편함과 그 아픔 속에서 항상 있어요. 편안하기만 한 거는 늘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으면 편하죠. 지루하고. 근데 음. 새로운 경계로 나아갈 때 불편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러죠. 하다못해 산 하나 넘어가는 경험을 하려 그래도 우리가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죽겠다 이러고서 가지만 멋진 경치를 딱 보잖아요. 마음 공부도 똑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간 되고 있으시니까 굳이 너무 깊은 곳까지 내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느껴지는 대로 하시고 근데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정직해지면 마음이 문을 계속 열어줘요. 점점 깊게 정직해지면. 그래서 더 깊은 마음도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이제 허락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정직해질 때만 가능해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질 때 정직하게 팔주의 여정을 한번 잘 느껴보고 경험해 보세요. 음,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나눠주셔서. 그리고 엄마가 살아계시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맞아요. 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족 전체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많은 분이었는데, 어, 나이가 저보다 조금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할 만해 하잖아요. 그죠? 나이가 50살도 훨씬 넘었는데. 그래서 이거 네. 얘기를 하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더 크게 분노하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러더라고요. 음. 근데 그 말이, 저는 그때 제가 미워하던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분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다 그러는데 그걸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걸 보고 제가 제 네. 생각에 완전 변화가 일어났어요. 세상에. 그 미워하는 사람이 죽는 것도 저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미워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 그러면서 제가, 내가 미워할 대상이 살아있는 게 감사한 일이네. 이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감정의 전환을 느꼈어요. 나는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감정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분 덕분에. 아,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미움도 변해서 이제 사랑은 아니지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정도가 돼서 어쨌든 살아있는 건 좋은 거예요. 미운 사람이나 아니나 뭐 하여튼. 근데 엄마는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예. 뭔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잘 알아서 들으세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은 우리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오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이야기 좀 할게요. 오늘 아기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엄마의 성장, 그리고 이제 중학생, 저희 아들이 중학생이었을 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건 우리 아들이 제 유튜브를 안 본다는 거예요. 자, 저는 제 이야기가 모두 다 아기 키운 이야기들이에요, 다. 응? 그러니까 아기 키운 이야기가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 몰라요. 우리의 훈장이죠, 훈장. 아기 키우면서 엄마로 살아낸 시간. 근데 제가 우리 아들 중학교 때 너무 그 심각한 사춘기를 앓고 있을 때였는데, 저는 동네에서 아주 오랫동안 유명한 독서논술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초등학교 내내 아주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영재로 태어나서 영재로 자라서 그냥 걸어 다니는 광고판 같은 그런 아들이어가지고 그냥 늘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아들을 안고 다닐 때 그냥 내가 그렇게 잘나 보였어요, 저는. 아들을 안고 다닐 때. 근데 아들을 딱 내려놓고 아까 3살 때 어린이집 딱 보냈잖아요. 그때 애기 딱 업고
아기가 없이 딱 거울 앞에 선 나를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똑똑한 천재 영재 아들을 안고 다닐 때 내가 엄청 자랑스러웠는데 아기가 딱 없으니까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기 딱 보내고 나서부터 내가 다시 나를 세우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래서 막 다이어트해서 살 빼고 막 이렇게 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제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남편과의 갈등이 시작됐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도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사춘기 아이들은 뭐가 제일 견디기 어렵냐면 자기를 양육한 부모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아이들의 그 영혼이 깨져요. 막 마음이 막 갈기갈기 찢어져요. 막 파편화돼. 막 죽고 싶어요, 애들이.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부모가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전쟁통에 사춘기를 보냈어요. 엄마 아빠의 전쟁. 이 부모의 싸움은, 다툼은 막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생아 부모도 싸우면 안 돼. 다투면 안 돼. 아이들이 그거 다 듣고 영적으로 다 느껴요. 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이 하하하 웃을 때 이 공기 이렇게 둘러봐봐요. 공기 입자가 되게 부드러워. 근데 이렇게 화나고 있을 때 공기 입자를 이렇게 느껴봐요. 공기가 굉장히 경직돼 있고 막 가슴이 먹먹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정말 싸우면 안 돼. 애기 잘 키우겠다고 싸우는 게 진짜 어리석은 일이야. 애기 잘 키우겠다면서 자꾸 애기 잘 키우는 문제로 싸워요. 근데 이제 사춘기 부모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 공부도 너무 잘하고 이러는 애가 맨날 자니까 이제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다. 그냥 사람만 있어다오 이런 생각을 갖고 애를 같이 키웠어요. 그때는 키운다기보다 이제 같이 지낸 거죠. 중학생이니까. 근데 제가 그때 힘이 됐던 게 뭐냐면 공부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였어요. 저는 왜냐면 저도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저도 이제 그만 살고 싶은 생각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떤 삶, 또 나의 성장 이런 모든 게 어느 정도 동네 선생님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다 가졌어요.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또 엄마로서도 성장했잖아요. 영재아를 키웠으니까. 그런데 모든 게 다 그냥 제로 상태, 아니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경험을 하면서 음, 그러면서 이제 그냥 살아만 있어다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저도. 근데 그때 제가 혼자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무인도에 살고 있다면, 무인도에서 내가 나랑 내 아들이랑 살고 있다면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거는 뭐겠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죠. 좋은 거 먹고 잘 자고, 응? 잘 자고, 좋은 거 먹고, 건강한 거. 그밖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야. 왜냐면 매일 좋은 거 만들어 먹었거든요. 장을 봐다가 신선한 재료로 좋은 거 만들어 먹고, 음, 그렇게 애랑 보고 웃고, 공부가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그때부터는 아무런 불편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무사히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을 지났는데 이 무사히라는 말이 진짜 어울릴 정도로 단지 살아있음과 그냥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근데 천재는 천재인가 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대학교 가기 한 달 전에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공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 진짜 천재 맞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청소년 자녀를 두고 또 초등학교 한 5학년만 돼도 4학년만 돼도 엄마들이 이제 막 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자꾸 싸우고 다투고 부부간에 또 싸움도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이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냥 본연의 나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편하고 더 에너지를 막 발산하면서 잘 사는 거 우리가 막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애가 이 세상이라는 어떤 틀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자르고 다듬고 막 깎아가지고 그 틀에 넣으려고 너무 애쓰고 있다면 얘는 어떻게 생겼나? 얘가 어디가 삐죽한가? 어디는 둥글고 어딘 삐죽하고 막 이 모양대로 살아갈 수 있게 그 얘가 어디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지
그 놀이마당들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게 기회를 우리가 주면 어떨까 싶어요. 자, 질문 올라온 거 읽어볼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의 성적으로 고민입니다. 진로도 걱정되고 다른 친구들이 잘하는 것을 들으니 더 걱정입니다. 자꾸 비교가 되어 더 불안해집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하는데 게임하는 모습만 보이니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제 얘기가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성적은 여전히 중요한 일이에요. 또 중학생 아이는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는 나이이기도 하고 중학생은 이 뇌가 되변형을 일으키는 나이예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넣어주는 대로 뇌가 막 스폰지처럼 그걸 막 받아들여서 뇌의 그 시냅스들이 막 연결되면서 막 폭발적으로 뇌가 커지는 시기가 이제 초등학교 시기까지예요. 중학교가 되면 뇌에 가지치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존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다 잘려지고 이 뒤편으로 밀려나는 게 되죠. 그래서 얘가 운동을 잘해서 운동에 더 집중하면 그쪽이 발달이 되고 얘가 막 책을 보고 이런 아이면 또 그쪽이 발달되고 이렇게 해서 중학생 시기에는 뇌에 또 대변혁이 일어나는 시기니까 아이가 공부에 집중해서 아직도 여전히 또 뇌가 막 발달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꼭 간과해서는 안 돼요. 뭐냐면요. 부모가 아이의 공부를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그 고민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 생기니까 해방이 돼요. 여러분이 이 생각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친구하고 만나서 지하철을 타고 또는 뭐 고속버스를 타고 뭐 차를 몇 번 갈아타고 어딘가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 친구가 아주 똘똘해. 그래서 걔가 길을 잘 찾아가. 늘 막 계획도 잘 세우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머리에 아무 생각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애가 친구 쫓아가는 대로만 막 쫄래쫄래 쫓아가다가 친구가 잘못 왔다. 그러면 또 친구랑 같이 다시 다른 길 가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이 똘똘한 친구군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앞장서서 가나요? 근데 저는 이제 길 같은 거 갈 때 제가 좀 주로 쫓아가는 친구랑 갈 때 제가 쫓아가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옆에 붙어 있기만 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애들이 딱 그래요.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라고요. 누군가가 내 고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안 해요, 자기는. 자기는 이제 놀고 싶은 건 놀고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고민을 엄마가 스탑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잘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뭐 약간의 과도기가 있겠죠. 엄마가 개입했을 때보다 막 성적이 일시적으로 떨어진다거나 애가 더 안 한다거나 게임을 한 2시간 했는데 엄마가 신경을 안 쓰면 막 10시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 과도기고요. 정서적으로 계속 더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거에 집중하면서 이번 시험은 어떻게 보려고 해? 이제 우리 코치님 코치시잖아요. 어떻게 보려고 해? 실망하지 마시고 뭐 아무 생각 없는데 그럼 그래 아무 생각 없어?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냥 쿨해지세요. 쿨해지는 거. 쿨해지면은 걱정을 안 하네. 엄마가 걱정을 해줘야 내가 걱정을 안 하는데 엄마가 걱정을 안 하네. 그러면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 불안은 아이가 충분히 감당해야 되는 불안이에요. 중학생이 중학생만큼의 불안을 감당해야죠. 우리가 인생에 그 감당해야 될 불안의 수치가 있잖아요, 또. 그거를 대신 불안해하지 마시고, 대신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그 중학생 2학년짜리 아이가 자기의 불안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게 해주세요. 대신에 용돈을 주시고, 도서관에 가서 하고 싶다 그러면 믿어주시고, 어, 그렇게 믿어주세요. 자기 시간 관리를 스스로 계획할 수 있게 믿어주세요. 그게 안 된다면은, 어, 아마 그 연습이 지금 안 돼서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연습을 할 수 있게 지금 기회를 줘야 될 때이기도 하네요. 중학교 2학년이니까. 2학년, 3학년 그 연습을 해야 돼요. 혼자서 자기의 고민을 짊어지고, 혼자 계획도 세워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연습. 그래서 엄마는 조금 도와준다면 만약에 대화가 잘 되면 이제 어떻게 할까를 코칭을 하시고 코칭할 때는 다른 고객을 만나듯이 개입을 자제하시고 코칭을 하셔야겠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주변에 좋은 코치들 많잖아요. 맡기세요, 코치들한테. 우리 아들 좀 코칭해줘.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코치들에게 맡기세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고민을 하지 마세요. 엄마의 고민이 없어져야 자기가 자기 고민을 해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중학생인데 얘는 아니 중학생이 아니죠. 우리 아들은 대학교 4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같아요. 집에서 맨날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런데 요즘 시험 기간이에요. 얘는 저는 절대 안 깨워주거든요. 절대 안 깨워요. 학교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뭐. 절대 안 깨워요. 못 깨워주죠. 나도 일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 시간에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 아예 그냥 밤을 새요. 그래서 밤새고 학교 갔다가 와서 낮에 자요. 어찌됐든 자기가 자기 삶에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숙제를 못하면 하여튼 밤을 새워서 하고 막 시험 보면 또 밤을 새우고 막 이래요. 맨날 노는데. 근데 걔가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고민을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치님 답이 되셨는지 한번 써주세요. 어떤 생각인지. 네, 궁금합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네, 이유정님. 사랑 표현을 많이 하지 못하고 키운 것 같은 첫째한테 안아보자고 했다가, 그럴 수 있죠. 첫째가 몇 살일까요? 몇, 5일. 고1?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안아, 안아주지 말고 이제 얘는 돈을 줘야지, 고1은. 그러면 지가 와서 안아. 지가 와서 안아. 돈을 주고 계속 존재 경청해 주는 거예요. 우리 딸 이뻐. 그러면 얘네들이 이쁘다는 말에 막 화내요. 그죠? 화내지 않아요? 아니면 진짜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이제 자뻑하기도 하고. 우리 아들은 내가 맨날 우리 아들 이뻐 막 이랬거든요. 중학교 때. 근데 걔가 그때 자존감 엄청 낮아졌을 때여가지고 이쁘다 그러면은 얘가 막 이랬어요. 이랬어요. 엄마나 이쁘지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때 중학교 때. 근데 요즘에 이제 대학교 된 다음부터는 멋을 엄청 내기 때문에 옷 입는 걸 좋아해서 제가 와 최고다 최고. 이 착장은 찍어놔야 돼. 이건 인스타에 올려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얘 옷 입고 나갈 때마다 막 환호하거든요. 지금도 옷을 너무 잘 입어요. 와. 막, 와 옷을 어떻게 저렇게 입어? 와, 이 안양에서 옷을 저렇게 입는 애는 쟤밖에 없을 거야. 막 대단하다. 막 너무 멋있어. 막 최고야, 최고. 이러면 얘가, 흠, 나도 알아. 이러면서 가요.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안아보자가 안 됐어요, 우리 아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3살 때도 엄마랑 같이 자자 그러면 그걸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면 혼자 잤기 때문에 늘. 그런데 제가 계속 얘 중학교 때부터 존재 경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계속 하니까 계속 이제 인생이 싫은 아이였기 때문에 계속 썩소 날리고 막 저리 가라 그러고 막 이랬었는데 그냥 뒤통수를 계속 존재 경청했어요. 우리 아들 이뻐 이러면서 뒤통수 보고 싫다 그러면 또 뒤에서 예뻐 이러고 어느 날 자기가 와서 앉고 자기가 무릎 빼고 눕고 자기가 안아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안 하나요? 야, 저리 가, 막. 귀찮아, 막 바빠, 막 이러는데 자기가 와서 안 와요, 이제.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시고, 엄마가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하시고, 치킨을 사주시고, 화장품을 사주시고, 용돈을 주시고, 그래야죠. 고등학교에 안아줘는 그런 겁니다. 고등학교 안아줘는 자꾸 앉자 그러면 싫어요. 자, 지가 안아야지, 지가. 자, 우리 이유정님, 네. 사랑 표현을 많이 하지 못하고 키운 것 같은 첫째한테, 이거 아까 읽었는데, 그죠? 이건 읽었고, 네. 다음 질문 또 있어요, 우리. 네, 우리 5개월 우리 아기. 지금 아기가 호불호, 진짜? 5개월 아기가 자기 호불호가 있군요. 자기 주장에 쓸 때가 있는데, 이번 주에 운일로 인해 좀 성격이 강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유, 애기가 자기 주장을 하는군요. 그래서 이 성격이 꼭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벌써 얘를 제가 크면, 벌써 이렇게 해서, 정말 왜 자꾸 크면 그래요. 자,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할 때 애기가 자기 주장 이거 좋아 싫어하는데 엄마가 우리 애기 이거 좋아해. 아 이거 싫어. 이러면 되죠. 엄마가 주는 거 먹어. 이거 좋아해야 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애기가 호불호가 있다는 거를 또 알고 또 표현하고 너무 좋네요. 그래서 애기가 자기 주장이 강한 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기가 자기 주장할 때마다 막 혼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봐봐요. 누군가가 저는 우리 커피 마셔요. 이런데 저는 커피는 요즘에 좀 안 마시고요. 저는 차 마실게요. 이렇게 자기 주장했어요. 그럼 그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죠? 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커피 마시자고 했는데 저는 요즘에 차를 마시고 있어서 저는 차 마실게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애기가 당근 안 먹고 바나나 먹겠다 그러면 우리 애기 당근 안 좋아해? 바나나 먹을 거야? 오케이. 당근 안 먹어도 돼요. 또 잘게 갈아서 또 주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영양소로 섭취하면 되고 그런 것처럼 아기가 뭐 할 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자꾸 아기뿐만 아니라 많은 엄마들이 유치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자기 주장을 하면 애가 못돼졌다 말을 안 듣는다 그러는데 엄마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거 다. 아기가 뭐라 반응하면 반응을 보여줘야죠. 중학교도 그렇고 또 다. 너는 그런 생각이야? 그렇구나. 거기까지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왜 화나는지 알았다. 여러분 자꾸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애기가 나랑 반대되는 거 할 때 막 힘들죠. 나 해주지 마요, 다.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돼. 너 이렇게 하고 싶어. 그렇구나. 거기까지만 들어주고, 그 다음 엄마가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그냥. 엄마가 준비한 건 이거니까 이거 먹으려면 먹고 아니면 없어. 화낼 필요도 없어요. 아니면 없어. 먹으라고.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오늘은 이거 준비했으니까 이거 먹어. 이렇게 하고 뭐 화를 안 내면 애기도 화를 안 내요. 그래서 애기가 주장이 생긴 건 좋은 겁니다. 네, 아까 응답 나왔나요? 우리 아까 청소년 중학교 네, 2학년 네, 제 얘기가 진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코치님 얘기 읽어드릴게요. 부모가 아이 공부를 고민하면 본인은 공부로부터 해방된다. 네. 그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지 마요. 공부 못해도 돼. 지 공부니까 지가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지가 해요. 근데 공부를 정말 중요하게 안 생각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때려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안 하지. 근데 우리 애가 어떤 애인지를 엄마가 알 거예요. 우리 애가 공부 욕심이 좀 있는 애인지, 이제 아닌지,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이제 그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애한테 맡겨야죠. 그 대신 애가 뭘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게 뭐든지, 그런 거 해보고 싶구나 하고 그게 뭐든지 그냥 환호하세요. 참고로 우리 아들은 중학교 내내 일본 그 애니메이션 그 코스프레 하는 그런 애들 모이는 데가 있어요. 저 강남의 양재역에. 토요일마다 거기 가가지고 코스프레를 하지는 않았는데 얘는 하여튼 거기 가가지고 걔네들이랑 어울리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지금은 이제 옷 입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옷만 입으셔요. 그래서 제가 얘는 옷과 관련된 뭔가를 할 건가 이러고 있어요. 자, 그래요. 우리 애기. 그런데 나는 오늘 우리 5개월 우리 애기 엄마 보면서, 5개월짜리 아이를 키우면서도 정말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되네요. 우리 믿어줄게, 잘 자라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믿어주고, 그냥 오늘 하루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는 오늘 기뻐야 나중이 기쁘죠. 오늘 기뻐야. 나중에 어떻게 될까는 오늘 기뻐야 나중이 기쁘니까 나중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음. 네, 그래요. 다른 분한테 또 답 주는 걸 가지고 답을 얻으셨다네요. 네, 우리가 5개월이랑 중학생이랑 또 대학교 지금 우리 아들 대학교 4학년이랑 다 똑같아요. 저는 그냥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제가 별로 좋은 엄마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주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줘요.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이런 멋진 아이의 부모라는 거에 감사하고, 어, 여러분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맨날 저를 돌아보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저런 애를 낳아서 키웠지? 내가 어떻게 저런 애 엄마가 될 자격이 있나? 응?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따지면. 그것만 기뻐해요, 그것만. 어떻게 이런 애를 내가 낳아서 여기까지 키웠을까? 그래서 애기 보면 맨날 기쁘지 뭐. 뭘 해서 기쁘나? 응? 그냥 얼굴만 봐도 기쁘죠. 그냥 우리 아들 지금 저기 대학생인데도 나는 맨날 걔만 보면 너무 기뻐. 아무것도 안 해, 걔는 집에서 게임만 해. 근데 진짜 게임만 해요, 우리 아들은. 걔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말년 작가. 이말년 작가가 웹툰 작가였잖아요. 웹툰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어느 날 유튜브를 켜놓고 자기가 게임하는 거를 중계를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말년 작가가 그냥 웹툰 때려치고 맨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생중계해, 유튜브로. 그럼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거기 와서 막 쫑알쫑알 이제 하면 이말년 작가가 또 인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엄청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얘기해주면 막 댓글을 해줘. 그리고 막 삼국지를 그렇게 재밌게 읽고 막 해주는 거야. 우리 아들이 또 삼국지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말년 작가가 걔 멘토예요, 멘토. 그리고 너 모델래. 제가 맨날 장난으로 이래요. 너 커서 모델래? 맨날 이러거든요, 제가.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한테도 제가 맨날 그래요. 우리 강아지 데리고, 할아버지인데, 우리 강아지 안고, 보리야, 너 커서 모델래? 뭐 이렇게 장난하거든요, 제가. 근데 얘네들은 그런 말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이제 장난으로 하는 말이니까. 그럼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자기 이말년처럼 그렇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대요. 엄마, 그런 사람 됐잖아. 엄마 지금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너도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지금부터 그냥. 그러면 돼. 그냥 그렇게밖에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밥도 밥도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번은 좀 심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렇게 해주는데, 한 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삼촌 집에 갔는데, 우리 동생이, 야, 그냥 밖에서 사 먹고 다녀! 이랬거든. 우리 동생이 우리 아들한테, 야, 엄마 바쁜데, 그냥 밖에서 사 먹고 다녀! 이랬더니, 엄마가 밥 해주냐? 이랬는데, 우리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 번은 아니거든요. 한 세 번은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해준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도 사이가 좋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애쓰지 말고 못하는 거는 애들한테도 엄마는 그거는 좀 힘들어. 엄마는 그건 좀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애기의 고민을 혼자 다 쓸머지고 하지 마시고 공부는 너의 일이야. 그런데 내가 조금 도와줄 수는 있어. 그런데 그건 네 거니까 네가 해야 돼. 이렇게 하시고 성적이 좀 안 나와도 괜찮고 어, 박사님으로 키우려고 해도 성적이 안 나도 돼요. 요즘은 평생 공부하는 시대니까 아무 때나 공부가 필요할 때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네. 애기는 어떤 엄마가 며칠 전에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엄마는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응? 엄마는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은 서로 간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근데 그거는 되게 맞는 신념인 것 같은데 되게 힘든 신념이에요. 사람은 원래 다 서로서로 피해를 주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 서로 도움을 주고 살고 있기도 하지만 원래 우리가 피해를 주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엄청 피해를 주잖아요. 똥만 싸고 울고. 근데 아기는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 생각을 못 하잖아요. 피해 준다는 생각조차를 못 하고 아기를 보고 막 이뻐가지고 막 좋아갖고 키우는 거죠.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못 사는 피해 주는 존재로 그렇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귀엽다고 힘들다고 왔다 갔다 하며 탄생에 아가가 저한테 태어난 에 대한 감사를 놓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얼마나 노력한다고 그런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절대 있을 수 없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 갖고 자꾸 타박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모두 다. 매일매일 기뻐하세요. 네가 내 아들이라서 너무 기뻐라는 말을 자꾸 하면 그게 또 식상해지니까 눈으로 그 하트 뽕뽕을 맨날 보내란 말이에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쁘니? 너 어떻게 이렇게 멋있니? 네가 내 아들이라서 내 딸이라서 너무 좋다. 이 하트 뽕뽕을 맨날 보내세요. 그럼 애들이 막 이뻐져. 애들이 진짜 이뻐져요. 그리고 애들이 착해져. 그리고 애들이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해요. 그래서 엄마는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걱정하면 안 되고. 걱정은 걱정을 만들어요. 자, 둘째 아이가 7세인데 타인의 의식을 많이 하는 건지 너무 많이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제가 힘들어요. 너무 이해가 된다. 우리 아들이 좀 그랬었는데 우리 아들은 부끄러워한다기보다 귀찮아했어. 부끄러워하는 거 플러스 귀찮은 것까지. 뭐냐면요, 얘 되게 내향형인데 우리 아들은 내향형인데 어,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한 5살쯤 됐는데 얘가 사람들을 보는데 인사도 안 하고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얘가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데리고 와 너무 속상해가지고 너 사람들 만나고 그러는데 너 인사도 안 하고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고 너 그럴 거야? 막 제가 막 얘한테 막 혼냈어요. 저 그때 그 당시 제가 30대 엄마일 때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의식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쩌면 우리 지금 질문 주신 분이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람 많이 의식하다 보니까 내 아이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너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아이에게 집중했다면 너 왜 좀 당황스러웠어? 사람들 많은 게 조금 힘들었어? 우리 아이의 편이 되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마음 공부 선생님으로 그때 아이를 키운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30대 엄마일 때는 아기를 막 혼냈어요. 인사 제대로 못한다고 혼내고 막 이랬어요. 또 우리 아기가 영재였다 그랬잖아요. 영재였다. 과거형이네요. 지금은 영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희한해졌어요. 아주 개성이 만발해. 그래서 도대체 외계에서 온 애 같아요. 근데 걔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엄마는 외계인이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엄마한테 참 괴상하다고 하거든요. 우리 아들이. 우리 엄마는 참 괴상해. 독특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들도 독특하겠죠. 자, 근데 그때는 야단쳤는데 지금의 내가 그 7살 아이, 5살 아이를 키우면 좀 안 그럴 것 같아요. 너 좀 부끄러웠어? 아니면 사람들 있는 데서 인사하는 거 뭐 이런 거 좀 싫었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아들은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한테 얘기 안 했어? 그랬더니 왜 나한테 자꾸 이름 물어보고 왜 자꾸 몇 살이냐고 물어봐? 5살짜리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왜 자꾸 물어봐, 나한테 왜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왜 자꾸 이름 물어봐? 막 귀찮다는 거예요. 그거 계속 말하는 게. 그래서, 그랬어? 근데 사람들은 네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너를 처음 보잖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궁금해서. 그런데 왜 나한테만 물어봐? 자기들은 왜 얘기 안 해주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는 자기들한테 안 물어보는데 왜 그 사람들 나한테 물어봐? 이런 질문해갖고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 새끼 천재 맞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이러면서 그런데 귀찮으면 얘기하지 마 이제. 그냥 그랬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개편을 들어줬어요. 그냥 귀찮으면 얘기하지 마. 얘기 안 해도 돼.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이제 알았어 엄마가. 그냥 그랬어요. 근데 그때 가르쳤어야 됐어요 인사는. 얘가 좀 인사 잘 못해요, 지금도. 그래서 인사는 가르쳤어야 됐어요. 인사는 우리가 가르치는 걸로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부끄러워하는 거, 이거는 아이의 성향일 수도 있으니까 엄마가 아이 편을 들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제 얘기하면은 저는 초등학교 내내 부끄러웠어요. 선생님들이 앞에 오면은 인사하는 게 부끄러워서 심장이 막 뛰어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때는 또 인사가 더 중요해가지고 선생님이 앞에 올 때 인사해야 되는데 저는 인사를 못하는 애였어요. 그래갖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할 핀트를 놓쳐.
선생님 스쳐 지나가. 인사를 못했어요. 저 그런 애였어요.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커요. 근데 그때 엄마는 애 편을 들어줘야 돼요. 부끄러워하는 우리 아이가 부끄러워도 괜찮죠. 인간이 부끄러움을 아는 거는 어? 걱정할 것도 창피할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본인이 스스로를 너무 수치스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지 자존감이 낮은 건지 염려돼요. 그래요.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게 엄마가 우리 아이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예뻐하고 그러면은 아이가 저런 마음을 가질 그럴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해도 되고 또 사람마다 사람들을 막 있는 거를 불편해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네, 문제라는 생각으로부터 먼저 나오시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아이 편이 돼주시고 그러면 아이가 자존감이 조용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될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7살 미만의 아이를 키울 때는 막 활발하고 신나고 사교성 좋고 이러면은 너무 부러워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할까? 너무 부러워. 근데 학교만 딱 들어가잖아요? 학교만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막 신나고 놀고 이런 애는 이제 맨날 혼나. 그냥 가만히 있는 애가 맨날 칭찬받아. 그래서 역전되더라고요. 어. 저희 친구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다 성향이 좀 달랐는데 그때 알게 된 진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여도 괜찮습니다. 엄마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이도 그렇게 자라지 않아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엄마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다음에는 미리 예고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어쨌든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만나는 날을 다시 시작해 볼까 해요.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 만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체력이 고갈돼 갖고 지금 드문드문하고 있는데, 그걸 좀 다시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질문을 미리 받아놓고 하는 것도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 이야기가 한 명 한 명과 이렇게 대화하고 주고받으면서, 이거는 뭘까요?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아서, 음, 딱, 딱 내 얘기다. 딱 내가 질문한 거에 맞다. 이렇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 서로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좋은 그 인사이트가 있으셨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음, 아이는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 자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계속 자라니까 오늘 내가 본 모습이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뭔가 걱정스러운 모습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고쳐줘야 되는 거면은 잘 알려주세요. 친절하게. 친절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다정한 어른이 되세요. 우리 애기한테. 가장 친절하고 다정한 어른이 돼서 알려주고 그리고 엄마가 걱정이 될 때는 정직하게 걱정된다고 얘기하세요. 야단치지 마시고. 엄마는 그게 너무 걱정돼. 엄마는 사실 네가 요만큼 공부해서 이만큼 이렇게 공부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거든. 그런데 그게 좀 안 될 때는 많이 걱정돼. 엄마가 걱정 안 하게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 아마 애들이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화나면서 야, 네가 알아서 하게 해야 말이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그래? 너무 고맙다. 우리 아들 믿어줄게. 우리 아들 믿어. 엄마 이제 안심이야. 이렇게 하세요. 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점점 믿음 주는 아들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명도 안 오면 어쩌나 혼자 얘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한 명이 오면 한 명하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이 오셔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우리 박성국 코치님도 오셨는데 아기 다 키우지 않으셨어요? 아기 다 키우신 엄마로서 한마디 해주세요. 네. 네, 없으시면은 마이크 켜시고 한마디 해주셔도 좋아요. 자, 음, 그리고 아기는 혼자 키우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많은 좋은 어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살이라도 맡겨도 돼요. 맡기고 또 집에 데리고 와서 기쁘게 함께하고 그러세요. 자, 네,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만남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저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생각한 대로 하기예요. 화내지 말고 화도 엄마가 화를 내면 애가 화내야죠. 자기 일이 자기가 안 되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으면 자기가 화가 나고 자기가 짜증나야 되는데 짜증도 엄마가 다 내줘. 시험 망치면 엄마가 더 화나. 그러면은 애는 화도 안 나. 자기가 속상해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도 속도 안 상해.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아이의 감정을 우리가 대신 느껴주는 그거 하면 안 돼. 애기가 느껴서 자기가 커야죠. 클 때 그런 거 다 필요해요. 그런 마음들. 그거 다 필요한 거야. 그죠? 네. 알았죠? 우리 코치님 알았죠? 네. 자, 이제 진짜 마칠게요. 네, 아주 좋은 말이 있어서 같이 읽을게요. 네, 대표님 강의는 물 흐르듯 잔잔하게 가는 듯 하나 결국엔 큰 바다에서 하나로 만나더라고요. 아, 오늘 바다를 만나셨나요? 네. 평안한 밤 되시고, 오늘도 이쁜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아까 여기 와가지고 아들한테 계속 인스타로, 아니, 카톡으로 제가 오늘 하루 동안 먹은 거 사진을 쫙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청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쩌라고 표정을 지은 거예요. 어쩌라고. 그래서 제가 너도 맛있는 거 먹어. 그랬더니 또 어쩌라고 표정을 지어서 엄마 맛있는 거 먹고 다니니까 너도 맛있는 거 먹어. 이렇게 보내줬어요. 자, 다들 알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모두 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고마워요. 뵐게요.